염전 근로자 인권 침해 사건 등으로 치안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썼던 신안에 경찰서가 신설됐습니다. 경찰관 170여 명이 배치되면서 치안 공백 해소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교육 성과와 과제를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학생 맞춤형 지도가 가능한 작은 학교를 미래교육 핵심 모델로 키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난 1년이 특색 있는 장흥을 건설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온 시간이었다며 차별화된 정책으로 인구 늘리기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7일까지 목포와 무안, 신안, 진도 등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닷물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천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전남 신안군은 그동안 경찰서가 없어 치안 사각지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안군에 경찰서가 새롭게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안경찰서가 마침내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신안군이 무안군과 행정구역을 분리했던 지난 1969년 이후 54년 만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신안에 경찰서가 없어 치안 상태가 열악했던 주민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신안경찰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지역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신안서의 창설 멤버들이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아낌없이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1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은 그동안 경찰서 신설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2013년에 불거진 염전 근로자 인권 침해 사건, 2016년 섬마을 요교사 성폭행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치안 사각지대란 오명을 썼기 때문입니다. 경찰서가 새로 들어선 곳은 신안군 암태면 일대. 천사대교를 이용하면 사실상 육지나 다름없고 행정구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만큼 전방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안군의 치안 수요는 목포경찰서 관할 파출소 15곳에서 경찰관 70여 명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신안군은 기존의 2배가 넘는 경찰관 170명이 배치된 만큼 치안 공백 해소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정말 치안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었었는데 우리가 조금 지역 주민들이 지낼 수 있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신안 군민들도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17년 신설이 확정되고 6년 만에 문을 연 신안경찰서. 섬의 특수성을 반영한 치안 활동을 통해 신안군민 3만 8천여 명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힘차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마지막으로 문을 연 신안경찰서가 실종자 찾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전남경찰은 지난 2일 오전 10시쯤 신안군 임자면 대광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휴대전화와 신분증이 남겨져 있다는 신고가 임자파출소에 접수돼 실종자 수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가 접수된 지 약 29시간 만에 해안을 따라 걸어서 약 2시간 20분 거리에 있는 전장포항에서 40대 후반의 실종자를 발견하고 인근에 거주하는 친척 집으로 안전하게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사업 실패와 가정 불화 등의 이유로 시리에 빠져 바닷가를 배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가 김대중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이해 교사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전남 지역 교사 1,189명을 상대로 온라인,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9.9%가 소통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교사들은 소통 없는 일방적 행정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의 정책 기조를 재점검하고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
김대중 교육감은 일선 학교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4기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이 지난 1년 동안의 교육 성과와 과제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교육감은 정부의 수능 킬러 문항 삭제 방침이 전남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남형 작은 학교를 미래교육의 핵심 모델로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는 전남교육 대전환 원년을 강조하며 취임한 민선 4기 김대중 전남교육감. 김 교육감은 지난 1년을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고 전남형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분주했던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학습권과 교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수업에 협력 강사를 배치한 공전교실과 전남형 수능 모의고사 실시, 진로진학 상담센터 5곳 구축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더 구체적인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남의 작은 학교를 미래학교 모델로 전환할 것입니다. 학습이 학생 진로와 일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남 아이들을 지역과 대한민국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 교육감은 기대 이하로 떨어진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해 독서 인문 교육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확실성과 복잡성으로 대표되는 미래 사회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생각하는 힘이 필요하다며 책 읽는 전남 교육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작은 학교를 미래 교육 모델로 육성시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교육의 바탕이자 씨앗인 독서 인문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여 생각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 인문학적 상상력을 키워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요구에 부응해서 전남교육 AI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서두르겠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시키는 등 공교육 중심의 공정수능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김 교육감은 정부의 교육 기조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변별력을 낮춘 수능 난이도가 전남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수능을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수능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을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실제로 이런 킬러 문항이 배제가 되면 전남의 입시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별력이 좀 약화되면 우리 전남 학생들한테는 이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4년째 전국 최하위권의 수능 성적,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작은 학교 비율 43%, 위기 속의 전남교육. 전남형 작은 학교가 교육 문제 해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김성 장흥 군수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특색 있는 장흥을 건설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송하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어머니 품 장흥의 완성을 약속하며 민선 8기의 문을 연 김성 장흥 군수. 지난 1년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순간이 도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장흥군의 재정 자립도는 약 7%. 지자체가 지역 발전을 위해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건데 김성 장흥 군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정부 공모와 사업 건의에 집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1,000억 원이 넘는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앞으로 이 국비는 생산과 가공,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우 특화단지와 톱밥과 환풍기 등 축산업 경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춘 종합물류센터 조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우리 재정 자립도가 측정 4%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하에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뛴 결과 아마 장흥군이 생긴 일에 가장 많은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를 문화와 예술, 관광 르네상스 실현의 원년으로 삼은 만큼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전남관광재단의 협약을 계기로 옛 장흥교도소를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관광상품 개발에 시동이 걸렸고 편백수 우드랜드는 2025년까지 야간 경관 시설이 설치돼 빛의 거리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장흥군은 10여 개로 분산된 지역 축제를 계절별로 통합하고 지역 특화 음식을 개발해 미식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경쟁력 확보하고 외부 사람들 많이 끌어 이 축제를 통합하겠습니다. 계절별로 통합하겠습니다. 봄의 축제를 통폐합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 축제로 바꿔가겠습니다. 다만 산적한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규모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바이오 식품산업단지의 분양률은 여전히 65%에 머물고 있고 한때 4만 3천여 명까지 오르던 인구는 지난 2018년 4만 선이 무너진 뒤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군수는 남은 임기 동안 차별화와 경쟁력 확보를 통해 매력적인 도시 건설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일자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립학교를 설립하고 공공기관 등을 유치해 인구를 유인하겠다는 겁니다. 국립안전체험관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우리는 이미 토지를 확보해 놨고 또 소방본부나 소방서가 여기가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또 방금 얘기한 대로 준비성에 있어서 장흥이 월등히 앞서 있기 때문에 장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변화하는 장흥을 그려나가겠다는 김성 군수. 지역 소멸 위기 속에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장흥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목포해경이 바닷물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목포해경은 4일부터 7일까지 목포와 무안, 신안, 진도 등 해안가를 중심으로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시기에 낚시객이나 관광객들은 해안가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전남도가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들을 위한 바우처 택시를 운영합니다. 전남도는 여수와 순천, 광양 등 5개 시군에서만 시범적으로 시작한 바우처 택시를 전남 22개 시군 전역에서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2개 시군이 운행하는 바우처 택시는 모두 284대이며 요금은 기본 2km, 500원에 1km마다 100원이 추가되며 상한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 1,500원과 같습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이용은 전남 광역이동지원센터 또는 콜센터 1899-111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목포 모자아트 갤러리가 오는 7일 개관합니다. 목포 모자아트 갤러리는 원도심 근대역사 문화공간에 위치한 곳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옛 갑자옥 모자점을 활용한 공간입니다. 갑자옥 모자점은 1927년 개업 당시 원도심 중심부에 자리 잡은 유일한 조선인 가게로 100년가량 운영돼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남군이 해마다 가뭄 피해로 농경지의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해남군은 화엄면 가마와 질마, 후포마을 농경지 일대에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저수지를 보강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저수지 보강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는 마을 3곳에 농경지 26헥타르 면적에 걸쳐 농업용수 공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암군이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외국인 주민 특화거리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외국인 거리의 환경 개선과 경관, 주차장 확보, 야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영암은 지난 5월 기준 전체 인구의 12.9%가 외국인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위한 전용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구역인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민간 발사체 발사장 개발 행위를 허가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번 환경부의 승인으로 민간 발사장 개발을 위한 행정 절차가 모두 완료돼 10월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